뜨거운 이슈를 날카로운 핵심 질문들로 정리해드리는 오늘의 IQ 시간. 금요일은 늘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날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나와서. 반응을 좀 알려주셔야. 예. 예. 뭐 금요일 날을 잘 마무리해 주셔가지고 예. 굉장히 참 즐거운 시간이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회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진짜 안타깝게도 유치원 3법이 여야가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해서 연내 처리가 결국 무산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바른미래당에서 사실은 중재안을 내놨었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골자가 되는 게 국가 지원금하고 학부모가 내는 부담금하고의 그 회계를 단일화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하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실질적으로 이런 돈을 유용했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해야 된다. 근데 그 처벌은 1년 뒤에 이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른미래당이 중재안 내놨었거든요. 예. 그것을 한국당에서 사실은 이제 보이콧을 한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니 근데 도대체 보이콧한 이유가 뭔지 좀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부모가 내는 돈은 마음껏 그 유치원 원장이 임의대로 써도 된다. 그러니까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까? 자유한국당 주장은? 자유한국당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유치원을 그 운영하는 운영자, 예. 이제는 뭐 설립한 사람, 예.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유재산권이라고 하는 걸 보호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다 보호해주잖아요. 뭐 누가 뺐나요? 일단 저는 자유한국당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예.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바른미래당에서 중재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예. 결국 이게 제대로 안 됐고 그래서 패스트트랙으로 이제 하기로 사실은 했죠. 근데 예.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것은 330일 만에 상임위와 법사위와 국회를 전부 다 통과한 것으로 그냥 간주해버려서 예. 그때까지 이게 처리가 잘 안 되면은 자동 상정되도록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는 전체 의원의 5분의 3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되는 건데 예. 마치 이제 교육위원회가 14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 그중에 민주당이 7분 그리고 바른미래당이 2분이거든요. 그래서 예. 9명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에 넣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최장 1년까지 또 이게 사실 처리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형사처벌 같은 것도 또 1년 더 유예되는 형국이 돼버리니까 이것도 또 문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뭐 패스트 트랙을 들어갈 거면은 아예 바른미래당 안이 아니라 원래대로 그냥 원래 사실은. 그 원안대로 좀 집어넣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여러모로 참 애 키우는 입장에서는요. 국회의원들을 좀 쳐다보기가 좀 싫습니다, 요즘. 그런데 이제 그나마 다행인 것은 어머니의 피눈물과 또 그 국회에서의 어떻게 보면은 국회 농성이죠. 농성이 그렇죠. 이제 유효해서 통과된 법안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의 주제인데요.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원청 사업자 책임 처벌 강화, 김용균법 극적 통과. 자, 김용균법이라고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어제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정말 우여곡절 끝에 극적 합의가 이루어졌죠. 사실 이제 그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자는 이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과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발의가 된 적이 사실 있었었는데 예. 그동안에 전부 다 자동 폐기되거나 아예 이제 논의도 안 된 경우가 사실 많았었고요. 예.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그 지난 8월에 예. 정부 안을 사실은 이제 내놨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이후에 김용균 씨가 이제 정말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을 해서 이번에 이제 극적으로 통과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라고 좀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뭐 이 김용균 씨의 어머니는 아들한테 이제 미안하다.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얼굴을 좀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얘기까지 사실 이제 감회를 털어놨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법이잖아요. 근데 이 법이 제대로 논의가 안 되게끔 하고 통과가 안 되게끔 하는 데 기여를 한 사람들이 사실 이제 기업 입장에서 이런 식의 산업안전법이 개정이 되게 되면 우리가 일을 못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이거든요. 일을 못한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개정하려고 하는 취지는 결론적으로는 원청에서 책임을 더 많이 지게끔 하는 구조를 이제 넣어야지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 아닙니까? 그 우리 저 김용균 씨가 계속 현장을 갖다 점검을 하면서 물 청소 좀 해달라. 여기 지나다니기가 너무 미끄러워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위험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물 청소 좀 한번 해달라 그랬더니 컨베이어 벨트에게 손상이 갈지 몰라서 못한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던 그 사업자가 이해찬 대표가 온다니까 싹 청소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런 걸 막아보자는 게 이 법의 취지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 뭐 지난번에 얘기 나왔었지만은 이 태안에서 이 그 원청이라고 불리는 이 발전소들은 실질적으로
사망 사고가 하나도 없었다, 재해 사망 사고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보험료도 지금 깎아줬다는 거잖아요. 457억을 깎았다고요? 예, 그게 왜 그렇게 가능했느냐 하면은 본인들이 도급을 줘버리게 되면 예. 근로자들에 대한 책임 감독은 그냥 그 도급을 받은 하청업체가 책임을 지게 예. 되어 있고 본인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져요. 예. 그러니까 자기네들 회사에서는 아무도 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셈이 돼버리는 거니까. 사람은 12명이나 죽었는데.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 전부 다 이제 하청 받은 사람들과 관련된 사람이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 계속 있었었는데, 예.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구조를 바꾸자라고 하는 게 개정의 취지였는데, 그게 그동안에 계속 저항에 부딪혀서 안 됐다가, 결국 이제 학명의 아까운 목숨이 또 더 희생이 되고 나서야 결국 이렇게 됐다는 게 사실 안타깝죠. 그런데 진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그분들이 조건으로 그렇죠.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을 내걸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죠? 이게 이제 그 김태우 수사관이라고 하는 그 예. 특별감찰반원이죠. 예. 지금은 이제 물론 돌아갔지만 그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그 뭐 비위라면 비위일까, 뭐 민간이 사찰이랄까 예. 이런 식으로 그 반부패 비서관이나 민정수석실에서 총괄하고 있는 일과 관련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 제대로 조금 얘기를 들어봐야 되고 도대체 질타를 해야 되니까 민정수석인 조국 나와라 이렇게 했잖아요, 야당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우리는 못 나간다라고 했다가 김영김법 통과시킬 테니까 나와라 이래가지고 서로 예를 들면 약간 바터식으로 이제 된 거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김영균법이라고 하는 것이 통과돼야 되는 그 당위가 있으니 민정수석 당신이 나가서 이거 좀 얘기를 하시오. 그래서 임종석 비서실장하고 민정수석이 나가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제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는 것은 이제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뭐 검찰에서 또 조사가 진행 중이기도 하니까. 수사를 하고 있는 사안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사실은 나가는 게 부적절하지만 우리는 김영균법이라고 하는 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런 걸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사실 토로했고 그래서 결국 나갔는데 더 제가 이해가 안 갔던 것은 국회 출석을 지시해서 이제 나가기로 했고 김영국에서 통과가 되기로 이제 했잖아요. 근데 자유한국당 의원 중에 뭐 일부가 또 베트남으로 다낭으로 또 여행을 갔잖아요. 참석을 안 하고. 본회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제 참석한 사람들이 180명 정도밖에 안 됐대요. 의원들이. 우리가 좀 300명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 도대체 뭐냐 이게. 이게 지금 그렇게 빅딜할 만한 사안이냐. 이제 이런 얘기가 가지고 좀 말이 많은 거죠. 심지어 그 와중에도 반대하신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의원님께서. 그렇습니다. 네, 그 의원님 이름을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실은 이 사안이 연계될 만한 사안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수석이라든가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정말 자식을 둔 아버지 입장에서 양보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유치원법도 사실 통과되기를 원해서 그러니까요. 사실 희망해서 같이 이제 나가서 좀 해달라고 했던 건데 결과적으로 유치원법은 또 통과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회의원들이 이제 본인들이 하는 역할이나 의무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뭐 개요를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3개의 질문 던지면서 좀 더 낱낱이 의문점들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IQ가 던지는 첫 번째 질문 공개합니다. 위반 시 벌금 최대 10억. 자, 이 김영균법의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게 기존에 있었는데 그렇죠. 1990년에 한번 개정이 됐고 그리고 그 개정될 때도 문성면이라고 하는 소중한 우리 젊은이가 또 죽었기 때문에 개정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려 28년 만에 개정된 거 아닙니까? 이 산업안전보건법이 사실은 1953년 5월에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는 광공업 중심이었고 중화학 중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위험한 일에 근로자들이 계속해서 이제 노출되고 일을 하면서 아까 목숨들이 자꾸 이제 운명을 달리하게 되니까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이런 법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만들어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실질적으로 보호를 하는 게 아니고 거의 신용하는 것에만 그쳤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990년에 또 이제 그 아까운 목숨이 이제 그렇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라고 해서 한번 전면 개정이 일어났죠. 근데 전면 개정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28년 동안 여러 가지 이 산업안전보건법이 지켜지는 실태라던가 또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근로자를 보호하는 걸 살펴보았더니 또 그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이 그거잖아요. 우리 IMF 때 이루어졌던 대규모 그냥 하청화. 그렇죠. 그 하청화가 이루어지면서 이 산업안전법이 무력화돼 버린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IMF에서
또 뭐 요구한 부분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예. 이제 고용의 유연화라고 하는 또 측면에서 얘기됐고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전을 우리가 버리라는 얘기는 사실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면 그런 식으로 구조가 바뀌게 되니까 구조 바뀐 것에 대해서 따라갈 수 있게끔 또 이 시스템이 움직여줘야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안 됐던 거죠.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결과적으로는 통과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이것도 사실은 아직까지는 조금 좀 미비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내용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일단 크게는 5가지가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선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안에 이제 화면 보시는 것처럼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에 대한 도급을 금지시키겠다. 그리고 하청의 지하청을 금지한다. 그렇죠. 작업 중지권. 여기서 작업 중지권이라고 하는 근로자가 본인이 이제 작업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위험하다. 그러면 난 중지시켜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보호 대상을 확대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 원래는 이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 이런 분들까지도 확대시켜서 이번에 좀 했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또 사용인, 사업주로 하여금 산재의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구체화시키도록 이렇게 크게 5가지 정도 이제 마련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중에 이제 핵심 중에 하나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대상의 범위를 확대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어떻게까지 확대가 된 겁니까? 그러니까 우선 이제 개정전에 근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정확하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개념을 조금 말하기 좀 곤란했었고, 또 특수한 그 고용관계에 있거나 실질적으로는 도급을 하게 되면 또 이제 근로자는 아니게 돼버리잖아요. 맞아요. 자기네 회사 근로자가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그러면 이제 보호 안 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있었었는데 이번에는 그것을 보호 대상을 개정 후에는 근로자가 아니라 일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이름을 썼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택배 기사라든가 배달 종사자라든가 이런 식의 그 특수 고용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안에 포함이 되게끔 지금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대상을 확대시키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 이제 이런 또 중요한 함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업의 위험성, 유해성이 있으면 도급을 시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걸 넣고 이걸 어길 경우에 10억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라고 하는 건데 예외 조항도 뒀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 발전소가 사실은 문제가 됐었었는데 그런 곳에는 또 적용을 지금 안 하게끔 되어 있어서 이거 문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은 원천적으로 도급을 하지 못하도록 지금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화면 보시면 도금 작업이라든가 수은, 납, 카드 저건 중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다음에 재련, 철을 깎는 거, 주입, 가공, 가열 작업이라든가 허가 대상 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에 산해 도급을 금하는 방식으로 얘기가 됐고요. 이런 것들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10억 원이야 이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됐는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예외 조항이 있는 거죠. 일시적이고 간헐적인 작업이라든가 대통령 연구를 정하는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그 사업주의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 그러니까 우리 도급 업체, 우리 원청 업체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 자기네가 얘기를 하면 이제 허락을 받고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거죠. 승인을 받고 유해제로 도급을 허용하도록 했는데 사실 뭐 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일을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이제 도급도 주고 뭐 하청도 주는 건데 그런 경우에는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저게 변칙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거 그것 때문에 사실은 조금 이게 좀 문제다라는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자면은 뭐 기계 같은 것들이 심각하게 어느 부분이 훼손돼 가지고 특정한 전문적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은 이 문제를 갖다 해결할 수 없다든가 이럴 때 제한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한 건데 이걸 악용하면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10억 원이라고 하는 돈도 참 너무 적지 않습니까? 지금 이 태안 화력발전소 한 군데만 해도 영업이익이 어마어마하던데, 그러니까 기업 살인법이라고는 전혀 말할 수가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은 이제 문제가 됐던 게 그 기업 살인법이라고 하는 그 영국 같은 경우는 이걸 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적용해 달라라고 하는 게 원래는 이제 그 안이었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김용규 씨 어머니도 그것을 강력히 주장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결국 이제 그거는 뺐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의 활동이 너무 위축이 되고 실질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영국 잘 되고 있는데요, 기업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따지면 할 말이 없는데. 그러니까요.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산업재해도 줄이면서 뭐 훨씬 더 그 공장에서의 생산성들이 높아지게 잘 하고 있잖아요. 안전에 신경 쓰면서. 네, 그렇습니다. 근데 도대체 이런 게 뭐 좀 기업의 활동을 저해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어쨌든 그래서 있습니다. 뭐 예전에는 그래도 뭐 법을 위반했을 때 과징금이 1억 원 이하였는데 10억 원으로 이제 늘렸다. 이제 이걸 가지고 사실은 좀 약간 생색을 내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뭐 태안 같은 경우만 해도 영업이익이 어마어마하다는 거. 그렇죠. 자,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이 도급인의 책임 범위 이 부분이었는데 이건 어떻게 정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다라고 해가지고 나오는 게 이제 예. 도급인의 사업장 및 도급인이 지정 제공하는 장소로서 도급인이 지배 관리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이게 정말 사실은 좀 상당히 좀 문제가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발전소 같은 거 안 되고 뭐 안 되고 뭐 안 되고 해서 안 되는 게 사실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도대체가 도급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실효가 있느냐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 네. 여기서 이제 가장 관건은 저거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거든요. 그런데 네. 대통령령이라고 하는 거는 시행령이란 말이죠. 맞아요. 시행령은 이제 얼마든지 이제 개정이나 뭐 폐지 이런 것들이 쉬운 부분인데 그러니까 그 요건에 맞아야지만 이게 또 적용이 네. 되는 거라서 그거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는가 중요한 것 같아요. 조금 뭐랄까 보수적인 그런 견해의 대통령이 들어서면 그렇죠.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다. 그러니까 행정 규칙이기 때문에 자기네 마음대로 바꿀 수 그러니까 있는 이걸 거죠. 법을 대통령령으로 그냥 의미 없게 만들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갔다. 이게 굉장히 독소조항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근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저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걸 영으로 놓을 것이 아니라 예. 법률 안으로 흡수를 시켜서 예, 그 안에 맞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넣어줬어야 되는 것인데 예.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언제든지 악용될 소지가 있다. 예.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 좋게 본다면은 급속히 변화하는 사업 환경들에 맞게 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라는 측면은 그렇죠. 뭐 도움이 되겠지만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점. 그렇게 예. 하기 위해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정말로 뭐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영역과 마음대로 예. 하면 안 되는 영역은 법안으로 좀 흡입을 시켜놓고 예. 그렇지 않고 좀 유연성을 위해서 필요한 조항을 영으로 만들어놓고 이렇게 예. 좀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됐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굉장히 큰 쟁점 중에 하나가 안전조치 위반했을 때 처벌의 수위였잖아요. 근데 이게 뭐 중재안이 되면서 이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긴 했다지만 원래는 5년 이하 5천만 원이었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역시 너무 조금 후퇴한 거 아니냐. 예. 원안보다. 사실 정부 안에서는 이게 원래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또 논의 과정 중에서 조금 후퇴. 이게 3년으로 줄어드는 의미가 집행유예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5년으로 해놔도 예. 이게 한 번 정도 잘못한 사람은 그 2분의 1 감형을 임의적으로 시켜줄 수가 있어요. 이걸 예. 장량 감경이라고 해가지고. 예. 그래서 사실은 집행유예가 뭐 5년이라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지만 또 법 자체로는 3년 이하를 이제 해놓아야지만 예. 또 이전에 그런 행위를 했었던 사람이 다시 또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집행유예 받을 수 있게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논의는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저도 사실 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지 않아서 근로자가 사망하게 된 사건의 사업주를 제가 대변해서 소송을 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 사실은 물론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러기도 하지만 상당히 처벌 수위가 낮아요. 그러니까 예. 현재 있는 것처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라든가 맞아요. 그다음에 1,000만 원 이하 벌금이기 때문에 대부분 최고 징역 7년까지 줄 수 있는 게 지금 현행이죠? 네, 그렇습니다. 1년 이하의 1년 이하고. 1년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벌금만 그냥 받고 끝나는 사업들이 너무 맞아요. 많았어요. 그래서 안전에 소홀히 한다 이런 예. 얘기는 있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제 3년을 이제 바꾼 게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실제로 그것이 조금 너무 약하다. 그래서 예. 이번에 나온 게 5년 동안에 예. 2번 예. 이런 일을 또 반복해서 하게 되면 최고 형량을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게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3년이라고 하면은 원칙적으로는 뭐 1년 6개월을 더해서 한 예. 4년 6개월 정도까지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절충을 한 거죠. 근로자 사망 사고가 났을 때가 현행 그대로 된 거죠. 그러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징역형의 상한선이 7년까지인데 네네. 10년으로 늘리려고 했는데 못 네, 늘린 그건 건데. 사망사고. 예. 이 보완할 만한 절충안이 아까도 말씀하셨던 그 2번 이상 똑같은 일을 저질렀을 때 네, 가중 그래서 처벌하는 거. 사망됐을 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IQ가 던지는 두 번째 질문을 살펴보시면서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원안보다 일부 후퇴. 여야 합의 과정에서 도급인의 책임 범위 또 법 위반 시 제재 수위 이런 것들이 후퇴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고 김영균 시민대책위 이태희 집행위원장과 전화 연결해서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예, 이태입니다. 예, 많은 우여곡절 끝에 뭐 법은 일단 통과가 됐는데 마음이 좀 놓이십니까? 부모님은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국회도 처음 가보셨고요. 예. 어쨌든 영균 씨 통해서 많은 분들이 어쨌든 산업 예방이라는 측면에서 예.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데는 어머니가 많이 고마워하고 계십니다. 예. 지금 뭐
사실 이 어머님께서 국회에서 발 동동 구르면서 제대로 앉아 계시지도 못하고 의원들 하나씩 만나러 다니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정말 저는 언론에서 전해주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막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옆에서 지켜보셨잖아요. 어떠셨습니까? 어머니 마음 하나였습니다. 영균이 같이 또 희생당할 친구들을 그 사고 현장에서 보고 왔거든요. 예. 그냥 이대로 놔두면 영균이처럼 희생자가 또 생긴다 이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한시라도 빨리 좀 그 국회나 사회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법 통과되는 과정에서는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다 지켜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객관적으로 평가하기에는 당초 정부안보다 많이 후퇴했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정말 원했던 그 위험한 도급의 금지가 정말 확실히 이루어질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 어제 그 밤에 내려가서 사실은 그 시민대책위 분들하고 전문가들하고 새벽 4시까지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법조항을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요구했던 건 분명합니다. 사람을 죽였으면 처벌받아야 된다, 기업도. 당연하죠.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위험한 업무는 애초에 원청이 책임지게 해야 된다. 그래서 위험한 거를 비정규직에 떠넘겼으면 안 된다. 이거. 그리고 근본적으로 일하는 현장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너무 맞습니다. 위험하고. 그러니까 그러한 위험한 것들을 최소한 예방할 수 있는 그 예방 조치가 강화돼야 된다. 이런 주장이셨어요.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은 예방법이잖아요. 산업안전을 지키기 위한. 그러니까 앞에 말했던 두 가지 처벌하는 내용이나 근본적으로 이 위험한 걸 비정규직에 넘기지 않는 이거는 사실은 전혀 담지 못했죠.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해결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 자체에 그런 내용이 일부 담기긴 했지만 그거조차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알고 계시고 사실 오늘 그런 내용을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TBS 그 라디오 프로그램이죠.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출연하셔가지고 산업안전법 개정안이 발전소에는 적용이 안 돼서 그러니까 또 다른 김용균을 막는 이런 작동을 못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위험 요인들은 이제 원청이 근본적으로 외주화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발전소는 유해 요인으로 지금 분류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어머니 입장입니다. 아들은 죽어서 혜택도 못 보는데 엄마가 뛰어다니는데 정작 아들 친구들도 적용받지 못하는구나 이걸 아셨어요. 아이고. 그래서 많이 이제 어제 저녁에 내려가서 그 영균 친구들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법 통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이 법을 실행하느냐 그리고 모자란 부분을 어떻게 또 개정해 나가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이 감시의 역할과 또 재개정의 그런 어떤 동력이 돼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고 김영균 시민대책위원회 이태희 집행위원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태희 위원장 얘기를 들으면서 또 가슴이 먹먹합니다. 어머니께서 얼마나 지금 또 속상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똑같은 그런 부모의 입장에서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자, 오늘의 세 번째 질문을 던지면서 마지막 의문점 파헤쳐 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공개합니다. 자, 기업 부담 늘어난다고 정경련이요. 이번 김용균법 통과와 관련해서 기업 부담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어 안타깝다고 입장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항상 기업의 입장하고 실제 근로자들의 입장이 좀 약간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특히 보는 각도가 사실은 상당히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점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를 수 있는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익이 남을 수가 없고 우리가 일을 할 수 없다든지 이런 걸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 이것은 오히려 좀 크게 보자면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해 주는
것이 선행되면 이게 작업 환경이 더 좋아지게 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생산성 높아지는 것으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그냥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바라볼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그 전경련에서는 기업 부담이 너무 강화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뭐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이런 것도 아예 심의도 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게 뭐 예컨대 그 형사처벌을 받게끔 하는 그 사용주에 대해서 그런 것도 사실은 다 통과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은 이제 이 정도의 절충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거는 좀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이제 도급인의 안전관리 책임 범위 확대도 불합리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왜 불합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모든 것에 또 다 우리가 다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지금 주장을 하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다 책임을 지셔야죠. 그걸 인해서 돈을 버는 주체는 누군데요? 지금. 그렇죠.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예컨대 뭐 도급인이 뭐 식당, 산업안전 위험이 이제 발생할 가능성이 별로 없는 식당이나 뭐 경비 이런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전부 다 그럼 책임지란 말이냐? 책임져야죠. 식당에서 사고 나도 그 회사의 그 근로자들을 위해서 밥을 갖다 지어주다가 사고 나는 것이고, 그렇죠. 그 회사의 기계를 지키기 위해서 경비 서다가 사고 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모든 것들까지 우리가 다 해야 되느냐라고 주장을 하면서 약간 좀 물타기 내지는 조금 초점을 흐리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특권이 계속되다 보면은 그것이 특혜가 계속되다 보면 권리인 줄 안다는 그런 얘기가 그 유명한 영화의 대사인데요. 그렇죠. 우리 기업들이 좀 그러고 있는 게 아닌가. 특혜가 계속되다 보니까 그게 권리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위험의 외주화 방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어떤 것부터 좀 해나가야 될까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아까 그 시행령의 문제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실질적으로 위험의 외주화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정말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위험의 외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돈이 들죠. 위험의 외주화를 해버리게 되면 간단하니까 우리가 그냥 외면하면서 지금 상황이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기업이 이런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예산을 좀 따로 편성을 해놓으면서 이것들을 처리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야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을 죽여가면서까지 얻는 이윤이 그 피 묻은 돈이 얼마나 정말 달콤한 그런 소득이 될지 이 부분은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면서 사회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기업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